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 IDC 한은선입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에 또 ID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조금 오늘 이제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하셨기 때문에 IDC가 어떻게 또 이 시장을 보고 있는지 IDC 인사이트를 좀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IDC는 뭐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사실 이제 IT 시장을 본지 50년 이상의 그 어떻게 보면 과거 메인프레임이 시작되는 그때하고 같이 기점을 해서 이 시장을 쭉 봐왔던 이제 글로벌 IT 시장 분석 업체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요 키워드를 갖고 시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쭉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IDC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초창기에는 어떤 단위 업무나 부서별로 굉장히 살로화된 형태로 좀 파일럿 뭐 이런 그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들이나 이니셔티브들이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뭐 DX 1.0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런 임팩트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 혁신들이 얼마만큼의 밸류들을 만들어내느냐 비즈니스 측면에서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디지털화가 그만큼 스케일러티 그러니까 확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걸 IDC에서는 DX 2.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굳이 놓고 보자면 초반에 DX 1.0 때는 결국은 디지털 지출이라는 기업이 그 디지털에 지출하는 그 규모가 뭐 디지털 매출이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디지털 매출입니다. 매출이 뭐 대략 한 뭐 3% 미만 뭐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게 한 2.0 정도로 넘어오면 한 3에서 8%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IDC는 이제 이 DX라는 데서 디지털 비즈니스로 넘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결국은 맥락화와 실시간이라는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작년 2022년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 디지털 매출은 대략 한 26% 그래서 한 2027년까지는 40% 이상이 될 거다라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IDC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건 어떻게 조금 시장 안에서 지금 현재 또 의미가 있는지 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올해 2023년 저희가 한참 지나고 있지만 뭐 아침마다 어쩌면 매일 뭐 글로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국내 소식들 들어보셨을 때 결코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이런 경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게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뭐 지정학적인 이슈라든가 그리고 디지털 영역 안에서도 그렇고 이 디지털 사브런 T라는 키워드, 주권이라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라든가 특히 코로나 상황하고 같이 오면서 아직까지도 그 여파, 이런 지정학적인 또는 분쟁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그 공급망 현황이나 거기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코로나 상황에 아까 앞서 이제 이렇게 그 발표해 주시는 그 대표님 내용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그만큼 시장 안에서 사이버 불안 뭐 이런 것들도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안에서 IDC가 실제 이 매월 지금 진행하는 그 스펜딩 이런 게 전형적인 IDC가 그냥 정기 체크를 국내 시장 포함입니다. 이렇게 보고 봤을 때 이제 어떤 부분에 분명히 이제 IDC가 2023년은 어쩔 수 없이 기업이 IT에 대한 지출이 그러니까 압박을 받을 거다라는 이런 좀 유쾌하지 않은 이 어썸션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 그 예산 절감의 영향을 가장 덜 받지 않을 분야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뭐 밝게 나타난 데가 국내 데이터이고요. 통합이나 자동화 이니셔티브,
보안, 리스크 및 규정 준수, 워크플레이스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단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뭐 비슷한 그 트렌드 안에서도 보안이나 리스크, 규정 준수가 단연코 가장 오른쪽에 그래프가 오른쪽까지 가는 것 같고요. 맨 밑부분에 인프라나 IT 운영 최적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만큼 보안이나 리스크 관리 여기에 대해서 그 비용 절감, 예산 절감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가장 덜 받을 것 같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을 때 IDC에서 이제 특히 보안 이 리서치 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뭐 인터폴이 이제 그 시장에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이 7가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걸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 저희가 지금 이런 현안들을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다루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프트웨어를 뭐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든가 암호를 막 16자리 이상으로 상당히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 유지한다든가 외부의 이메일 클릭 같은 거 상당히 의심스럽게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프라이버시나 보안, 특히 클라우드가 들어오면서 이 설정이 상당 부분 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백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안들이 되는 것 같고요. 이 홈 네트워크나 특히 소셜 미디어 프로필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이 환경이 기업 그 관련 정책 안으로 충분히 들어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어떤 하나하나의 꼭지들이지만 그만큼 여기서도 여전히 챌린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이버 안전의 체크리스트로 등장하고 또 뭐 공격 위협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뭐 그 저희가 익숙한 랜섬웨어를 갖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뭐 저희가 그 에이즈 트로이 목마 뭐 이래서 이제 아마 1989년 그때 시작된 이래로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한 번씩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공격 자체의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합니다. 뭐 그 크립토 그 마커 같은 것도 뭐 시장 안에서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또 워너크라이 같은 것들은 취약점을 공략할 때 이건 대략 뭐 IDC에서 뭐 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최근에 뭐 저희가 스피어 피싱 이런 것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작년인가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 이런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저 스피어 피싱이 중요한 법정 공방의 한 꼭지로 등장하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공급망을 통한 특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그 공급망을 통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디도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만약에 OT나 뭐 ICS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접속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그 부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례들이 막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 머레어가 상당 부분 가파르게 정교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측면으로 좀 실제 피해를 본 뭐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최근 한 몇 년치를 좀 도식화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뚜렷한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공격의 빈도, 규모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의미 있게 커지고 있다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IDC가 그 매년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이렇게 그 퓨처스케이프이라는 꼭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꼭지에서 발표가 되는데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CIO 어젠다나 뭐 그 트러스트라는 보안을 포함하는 그 꼭지에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런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서 사이버 시큐리티의 그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했을 때 과거에 조금 더 이제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조금 어떤 대응하는 시스템 요걸 기반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만큼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능동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절대적으로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아까도 SOC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SOC 안에 오토나머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 보안 운영센터 이쯤으로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이런 대기업들이 되게 분명하게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IDC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는 그 인텔리전스가 그 안에 내장된다라든가 자동화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IDC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IDC는 대략 한 요 7가지 정도의 사이버 보안 메가 트렌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혁신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상당히 스피디하고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연결을 전제로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안에서는 보안이라는 이슈는 훨씬 더 복잡성이 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뭐 이거는 최근 3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노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 경계가 소멸되는 뭐 이런 상황들은 중요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의 부족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이겠지만 IT 영역에서 시큐리티는 특히 더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언급됐던 뭐 이런 사이버 범죄가 상당히 정교화되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현안들을 다루고 이게 복잡성이 배가 되는 측면 안에서 그만큼 어떻게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이거를 플랫폼화해서 접근할 건가 이런 것들도 한 축이 돼서 시장에서 다양한 그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이제 그 IDC가 서베이를 해보면 되게 뭐 한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관련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기업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특히 GDPR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뭐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IDC에서 봤을 땐 기존에 저희가 CIO, CISO 이런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기술 구매자들이 이 시장 안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어쩌면 LOB라고 보통 말하는 비즈니스 조직도 그렇고요. 또는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저희가 봐야 하는 이런 측면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신뢰로 쌓아 올라가서 이제 디지털의 어떤 트러스트를 우리가 담보할 거냐 이런 측면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사이버 기술의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 챌린지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IT 보안의 지금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뭐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뭐 이게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비승인 IT나 섀도우 IT에 대한 대응 뭐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뭐 밑쪽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뭐 기술 부족, 보안 우선순위나 비즈니스 생산성 우선순위의 균형이나 보안이나 인프라 팀 간의 불충분한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AP 전반으로 보면 사실 뭐 중간에 이런 키워드들이 조금 더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가지만 일테면은 보안 대시보드에서 이게 여러 가지면서 복잡성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제품 포트폴리오의 단편화 또는 이런 통합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통합된 역량이나 플랫폼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금 그 한 측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 측면에서 대비하느냐 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와 앞으로 구현할 뭐 이런 좀 솔루션을 갖고 나눠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위쪽에는 아마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DLP나 어플리케이션 제어, 보안 분석, 위협 인텔리전스, 보안 서비스, 뭐 신원이나 액세스 관리 충분히 저희가 지금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키워드들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향후 계획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 고호스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한 액세스를 보장할 거냐라든가 아니면 고급 인증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런타임 보안 자동화 뭐 보안 그 오케스트레이션 툴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종합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그 당시 그 도입을 시작하는 그 시점 안에서 현재의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IDC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시장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보다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보안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솔루션 환경들이 지속 가능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잠깐 드려서 이게 조금 뭐 관련 흥미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되면서 실제 보안 사고가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체적으로 뭐 그 가장 왼쪽에 3개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2개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배에서 한 5배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P가 조금 더 뭐 많을 수도 있고 한국은 뭐 이제 그 사이에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대략 한 4분의 3 정도가 그만큼 2배에서 5배 정도의 보안 사고의 증가를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줬느냐 이걸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특히 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성과, 생산성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피싱이나 데이터나 네트워크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보안 전략을 이야기할 때 뭐 사실 이건 전략이라기보단 그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IDC가 현재 컷으로 뭐 이런 조금 중요한 측면들이 충분히 감안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만큼 속도 빠르게 뭐 그리고 어디서 산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등장하는 거에 우리가 그걸 부합되게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고요. 보안 전문가가 그만큼 부족하고 모자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부담을 우리가 완화할 건가라는 측면 그 뭐 IT 리소스 제한된 것도 당연히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을 위해서 끊기지 않는 특히 분산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된 그런 경험들을 제공할 거냐라는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수동 개입이 그만큼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IDC는 사실 이 시큐리티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큐리티 단독 키워드만을 놓고 본다기보다는 트러스트라는 키워드로 조금 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 같은 것들이 관리되는 환경 안에서 보안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주게 됐을 때 저희가 디지털 혁신, 뭐 디지털 비즈니스 이런 플랫폼들을 제대로 그 안에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IDC는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시장 안에서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가 하나의 뭐 개념이냐 아니면 이게 뭐 심지어 그 하나의 그 제로 트러스트 워싱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우려까지 좀 등장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IDC에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결국은 디지털 환경에 디지털 트러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적절한 디지털 트러스트를 담보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제로 트러스트는 분명히 요거 중요한 직결되는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로 트러스트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채택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뭐 데이터나 리소스 그리고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때 보안 측면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자 한다라는 게 가장 왼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접근 방식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응답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방식들이 너무 좀 구멍이 많은 측면이 있었고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세시 이야기도 아까 앞서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이제 이 제로 트러스트에 접근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조금 응답자들의 답변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아예 사실은 시장 안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이런 것 같아요. 전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러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리는 그거에
벤더에 대해서 충분히 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든가 시도를 해봤다라든가 이 응답하고 좀 혼재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시 솔루션을 채택했냐라는 응답에서 뭐 절반이 좀 안 되는 이런 이제 응답 기업들이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다라는 응답도 상당 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점으로 저희가 봤을 때 조직 전반에 걸쳐서 보안의 그 상황이 상당 부분 향상됐다. 뭐 이런 측면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여러 가지의 것들에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본 그런 좀 응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벤더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할 때 보안에서 결국은 복잡성은 가장 큰 현안이다, 문제다라고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시장 안에서 특히 AP나 국내 조직 안에서 IT 보안 벤더에 대한 통합이라는 건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CIO/SO 측면에서 IDC는 현재 한 3가지 정도의 역할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큐리티 자체의 측면이 있고요. 비즈니스 관점 그리고 디지털의 관점 이 3가지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CISO의 어떤 역할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 3가지들이 어떻게 충분히 검토되고 이러한 것들이 대응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IDC의 최근 리서치가 IT고 여러 페르소나들이 CIO, 뭐 CISO, 뭐 CDO 이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최고 경영진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관련 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IDC는 C-수이트의 그 초점은 성장, 지속 가능성, 기술 및 혁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이 보안이라는 현안을 갖고 적절히 여기에 조율을 할 건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충분히 지원할 건지 또는 이게 이 보안이 하나의 비즈니스의 이네이블러로서 성숙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보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지금 현재 사이버 보안이 얼마만큼 그 복잡성이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CIO나 CIO/SO 분들이 어떤 프라이어티를 갖고 조금 접근하셔야 될지 IDC의 의견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